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기운차게 몸을 일으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몸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는 통증 때문에 한참 동안 침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지만 그 모습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손주들과 뛰어놀며 웃음 짓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작은 일에도 지치고 기억력까지 예전 같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죠. 수십 년 동안 노후를 연구해온 의사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70세에도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이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힘과 일상에서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이어가는 능력들이죠. 나이를 거스르는 억지스러운 젊음이 아니라 나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삶의 질을 지켜내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힘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능력이 단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노후 전문가들은 6가지 핵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잃으면 노년의 삶이 크게 달라지고 6가지를 모두 지킨다면 70세 이후의 여러분은 여전히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6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몇 가지를 지키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는 6가지 힘을 하나씩 확인해보며 자가진단 테스트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70세 이후에도 생생하게 세상을 느끼고 배우려면 무엇보다 뇌 건강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습니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하고 멀쩡히 물건을 두고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험이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핸드폰이 어디에 있나 한참 찾았는데 알고 보니 냉장고 속에 있더라고요. 밥을 차리다가 실수로 거기에 넣어놓고 까먹었던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습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 뇌의 노화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연구하는 신경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70세 이후에도 새로운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면 이미 젊을 때부터 뇌를 잘 지켜온 것입니다. 뇌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치매를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배우고 기억하며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조율하는 능력. 다시 말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지금 70세라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남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심코 넘긴 습관도 사실 알고 보니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단조로운 하루가 바로 그렇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같은 동선, 같은 사람만 만나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해 느리게 굳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 역시 피해야 하죠. 운동 부족은 혈류를 떨어뜨려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노년으로 향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장기적으로 뇌세포 손상을 촉진하죠. 특히 뇌 건강은 혈관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므로 고혈압, 당뇨고 지혈증을 관리하는 것이 뇌 노화를 늦추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 셀프 테스트를 전해드릴게요.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세요. 만약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뇌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 최근 6개월 동안 새로 배운 취미나 활동이 거의 없다. 이 사람 이름이나 약속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잊어버린다. 3.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4. 가끔 길을 잃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헷갈린다. 해당이 많이 된다고 당장 치매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뇌에 새로운 자극과 활동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이죠.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한 실천 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뇌연료가 크게 좋아집니다. 다만 여름이나 겨울 같은 날씨에는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뇌 자극 활동을 하는 것도 아주 좋죠. 독서, 악기 연주, 글쓰기, 외국어 공부 등은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합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면 사회적 교류가 끊기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의 노화가 늦춰지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사람을 가끔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 전문 의학 박사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셨죠. 70세에도 독서하고 대화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미 삶의 80%는 성공한 것입니다. 뇌를 지키는 건 기억을 지키는 것이고 기억을 지키는 건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70세에도 활기차게 걷고 가벼운 외출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건강한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움직이는 진짜 생명선이죠. 피 한 방울이 전신을 돌며 뇌와 심장, 근육, 장기 곳곳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그 길이 바로 혈관입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좁아지며 심하면 막히기도 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인의 건강은 혈관의 나이와 거의 일치합니다. 70세에도 혈관이 젊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50대처럼 살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 문제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숨이 차는 증상, 기억력 저하, 다리 저림 등 다양한 신호가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한 번만 발생해도 삶의 자율성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죠. 일상에서의 태도도 무척 중요한데요.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부르는 식습관은 혈관의 가장 큰 적이죠. 마찬가지로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 탄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흡연과 과음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역시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하죠. 무서운 것은 혈관 건강은 조용히 무너진다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회복력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혈관은 여러분의 매일 선택에 따라 젊어질 수도 늙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소개한 혈관 건강 셀프 테스트를 전해드릴게요. 다음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2개 이상 해당된다면 혈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1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다리가 뻐근하다. 이 발목이나 종아리에 자주 부종이 생긴다. 삼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근 1년 이상 측정하지 않았다. 가끔 손발이 저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붓는다. 이 중 여러 개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식습관 조절과 가벼운 운동만 시작해도 혈관은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걷기만 한 것이 없죠.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자전거 타기도 무척 좋습니다. 하체 근육을 움직여야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오죠. 또한 염분 줄이기와 균형 잡힌 식사는 70대 이후 노년층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고르게 섭취하면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기적인 수치 확인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기록하고 변화를 보는 습관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혈관이 젊으면 하루하루가 가볍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다리가 무겁지 않고 뇌도 맑아집니다. 70세에도 혈관이 튼튼하다면 이미 여러분은 젊은 시절 스스로를 잘 돌본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혈관이 젊어도 뇌가 건강해도 몸을 움직일 힘이 없다면 노후의 행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력은 노후 행복을 결정짓는 숨은 자산입니다. 실제로 노인의학에서는 근력을 제2의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넘어졌을 때 몸을 지탱해 골절을 예방해 줍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현장에서 근육이 있는 노인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자율성을 지키고 싶은 노후라면 근력은 필수이죠. 70세 이후에도 집안 청소를 스스로 하고 여행을 다니며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하다는 점입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잠깐 뛰거나 몸을 비틀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체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노후의 독립성과 행복감을 지키는 핵심 능력이죠.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70세 전후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눈에 띄게 체중이 줄지 않아도 속으로는 근육이 사라지고 지방이 차오르는 숨은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문제는 근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변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 넘어질까봐 외출이 두려워진다.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이 약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인다. 이렇게 신체 기능이 무너지면 사회 활동은 줄어들고 고립감이 커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근력이 강한 노인은 우울감과 치매 위험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근력은 신체적 독립성과 정서적 행복을 동시에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건강을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항목으로 스스로 근력을 점검해 보세요. 만약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근력 관리가 시급합니다. 1.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5회 연속으로 일어나기가 어렵다. 2. 1kg 정도 되는 생수병을 한 손으로 들고 10초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3. 500m 정도 걷는 동안 2-3번 이상 쉬고 싶어진다. 4, 6개월 사이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벅지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 이 테스트는 간단하지만 노후 근력 상태를 가늠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근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근력을 지키는 핵심 습관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체 중심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요. 스쿼트, 의자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등은 노후 근력 유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루 2끼에서 3끼 식사에서 두부, 달걀, 생선, 살코기 등을 고르게 먹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또 균형 감각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1분간 한 발로 서기,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낙상 예방 능력을 기릅니다. 특히 70대, 80대 분들이 많이 겪는 것 중 하나가 낙상인데요. 균형 감각을 잃어 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뼈가 부러지게 되면 회복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70세에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하루 10분씩만 운동해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근육을 가진 노인은 두려움 없이 외출하고 원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습니다. 수면과 회복 능력은 하루를 새로 만드는 힘입니다. 근육과 혈관, 뇌를 잘 관리해도 수면이 무너지면 모든 노력의 효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70세 전후의 노인 건강 진료에서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가 밤에 잠 4번씩 깨서 너무 피곤하다는 것인데요. 노후 행복을 지켜주는 마지막 숨은 열쇠가 바로 수면과 회복 능력입니다. 의학적으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깊이 잠든 동안 뇌의 독소가 청소되고 혈관이 회복되며 손상된 근육과 세포가 재생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을 잘 취하는 사람은 삶의 속도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밤의 회복력이 다음날의 활력을 결정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70대 이후가 되면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수면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달라지죠.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깊은 잠에 드는 구간도 줄어듭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흔하지만 방치하면 기억력 저하, 피로 누적,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낮에 활동이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든 만큼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도 커져서 노후 행복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수면 건강을 알아보는 셀프 테스트가 있을까요?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수면과 회복 능력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은 날이 절반 이상이다. 이 밤에 2번 이상 깨거나 새벽 3, 4시에 눈이 떠져 다시 잠들기 어렵다. 3. 낮 시간에 졸음이 자주 몰려와 활동에 지장이 있다. 4. 최근 6개월 동안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느낌이 있다. 이 간단한 테스트는 수면의 질과 그로 인한 회복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면과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습관을 이제부터라도 실천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기상 시간을 유지하면 노년기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잠이 안 오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햇빛과 낮 활동 늘리기도 방법입니다. 오전 30분 산책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밤잠을 깊게 만듭니다. 또한 카페인은 꼭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 종류는 줄여주셔야 원하는 취침 시간에 맞추기가 수월해집니다. 짧은 낮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때 20분 이내의 낮잠은 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길어지면 밤잠을 방해하니 꼭 유의해 주세요. 수면이 잘 유지되는 사람은 낮 동안 활력이 넘치고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느낄 여유가 있습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할 체력도 생기고 가족과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표정이 밝아지죠. 한 연구에서는 수면 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5년 뒤에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수면은 노후의 행복과 자율성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오늘 밤 잠드는 순간부터 행복한 내일이 준비되는 셈이죠. 노후의 행복을 원한다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은 필수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삶이 빛난다는 말이 있죠. 70세 이후, 80세 이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가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사회적 관계가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우울, 불안, 고립감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흡연만큼이나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이어도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크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치매 위험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무서운데요. 정서적 안정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를 넘어 삶의 질과 수명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서울의 한 노인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서 정서적 안정도가 높을수록 5년 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수면과 식사활동 패턴이 자연스럽게 규칙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화는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변화를 줍니다. 은퇴 후 역할 상실감, 배우자나 친구의 부재, 신체 기능 저하가 겹치면 불안과 우울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이를 방치하면 일상 속 즐거움이 줄어들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점점 고립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반대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이를 통해 뇌와 호르몬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죠. 그렇다면 지금 정서적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일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아래 셀프 테스트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문항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서 관리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하거나 우울한 날이 절반 이상이다. 2. 외출이나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느껴진다. 하루 동안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미만인 날이 많다. 4. 예전보다 웃는 일이 줄었고 취미나 관심사가 시들해졌다. 이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현재의 정서적 안정도와 사회적 연결 상태를 가늠할 수 있죠. 만약 현재 상황을 바꾸길 원한다면 마음과 관계를 지키는 핵심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모임을 유지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주 1회 이상 지인과 만남을 갖거나 동호회나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하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기록해도 뇌의 긍정 회로가 강화되죠.
정기적인 봉사나 기여 활동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은 자존감을 높이고 고립감을 줄입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이런 전문가들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죠. 마음이 힘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심리상담을 통해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 관계가 살아있는 노인은 하루하루가 풍요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만날 사람과 할 일이 있어 기대가 생기고 작은 대화나 웃음도 삶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연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며 외로움이 줄어드는 만큼 우울과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죠. 노후의 행복은 결국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완성됩니다. 정서적 안정은 그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중심축이 되어 70세 이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 자율성과 독립성은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후 행복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일상 자율성, 즉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세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챙겨 먹고 필요한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자유입니다. 반대로 자율성을 잃으면 일상은 점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생활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 전문가들의 많은 사례를 보면 일상 자율성을 유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생활하는 노인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병원도 필요할 때만 방문합니다. 반면 간단한 집안일이나 이동조차 어렵다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요양원 입소가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70% 이상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때문에 입소하게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 상태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질문에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일상 자율성 강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일 아침에 일어나 세수 양치옷 갈아입기가 혼자서는 어렵다. 이 하루 3끼 중 1끼 이상을 스스로 챙기기 힘들다. 삼약 복용이나 간단한 금전 관리, 병원 예약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 혼자 외출할 때 넘어지거나 길을 잃을까 걱정돼 망설인다. 이 테스트는 단순하지만 향후 요양원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양원을 자기 의지 없이 간다는 것은 노년으로 향할수록 피하고 싶어지는데요. 독립성을 지키는 전략들은 무엇이 있을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생활 근력 훈련은 필요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한두 층 오르기, 팔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매일 10에서 15분씩 유지하면 근력과 균형 감각을 지킬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내 집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을 스스로 처리하는 데에도 소중함을 느껴야 하는데요. 물 한 잔, 간단한 아침, 빨래 정리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꼭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시키기보다는 내가 직접 해보는 것이 좋죠. 자율성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안전한 집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입니다. 욕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조명 보강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줄이고 독립생활 기간을 크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명과 멀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병원 예약을 하거나 더 나아가 택시 호출까지 가능하다면 일상 자율성은 한층 강화됩니다. 사실 자율성이 주는 노후 행복은 정말 큰데요. 요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행복입니다. 스스로 아침을 준비하고 산책을 나가며 필요한 날에만 병원을 방문하는 삶은 자존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일상 자율성을 잃으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미안함과 무력감이 쌓이면서 행복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노후의 진정한 성공은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선택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도 내가 내 삶을 결정한다라는 감각을 유지할 때 요양원 대신 나만의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70세는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마무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죠. 평균 나이 100세로 향하는 만큼 이제는 이 시기가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를 붙잡는다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70대에 새 취미를 시작하고 봉사활동이나 여행을 즐기며 스스로의 집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며 스스로의 선택권을 놓치지 않은 것. 이렇게만 해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멀리하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아침 햇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후의 행복이자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된 분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5분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에는 최소한 접시를 추가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요양원이 아닌 자유로운 집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노후 행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70세에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의 행복을 오래도록 지켜가는 일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께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노후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70세 이후가 더 빛나도록 더 많은 행복과 건강의 비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